네, 오늘 이 강의는 이제 스텝 2 강의에 해당하고요. 스텝 1 강의 듣고 이제 들으시는 강의가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개념 OX 하고 그다음 유형 분석 강의 있죠. 요거를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어서 이제 진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회 과목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개념 OX에서는 일단 우리가 법과 정치에서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분석 없이 그냥 그 읽으면서 푸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16에서 17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는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 OX는 나머지 그 분석 없이 읽으면서 푸는 문제들에 대한 연습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과 정치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사회문화도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져요. 근데 경제는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분석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유형 분석은 경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개념 OX가 나머지 법과 정치, 사회문화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뭐 전체 보시면 법과 정치가 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사회문화 파트, 경제 부분은 중간에 조금 있어요. 경제 부분도 사실 분석 없이 읽으면서 푸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다 여기서 이제 다 끝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50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에 그래서 이제 7, 8개씩 이렇게 8주가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50강이면 7, 8, 56. 그러니까 6개에서 7개 정도 이렇게 매주 끝내 나가면 되고요. 수업 진행 방식은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설명, 개념 설명해요.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OX 나와 있는 거를 현장에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바로 해설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텍스트 강의는 좀 간략하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습이 중심이 되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현장에 와서 이제 설명 듣고, 바로 이제 OX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설명 듣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이제 숙제 없이 갈 거예요. 가서 현장에 와서 하고 하는데, 진도가 나가지는 상황을 좀 봐서 몇 번은 숙제가 후반에는 좀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미리 좀 풀어 오셔가지고 바로바로 해설해서 시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찾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개념 강의, 이제 20문제 중에서 15개는 우리가 요 강의로 좀 완벽하게 마무리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바로 좀 볼까요? 우리가 이제 1강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고대, 근대,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 있죠. 그거를 이제 횡으로 비교하는 문제하고, 아테네 민주정치의 통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정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봅시다. 텍스트를 좀 보시면, 일단 아테네 민주정치, 우리가 이제 인간관은 공동체적 인간관입니다. 우리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근대 이후의 민주주의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인주의가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아테네 민주정치만 공동체적 인간관이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테네 민주정치 특징은 직접 민주정치가 됩니다. 직접 민주정치. 그래서 여기 보면 직접 민주정치다가 아테네 민주정치 특징으로 좀 중요하게 체크돼야 되고요. 그럼 이거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거를 좀 구분해 봅시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는 직접 민주정치죠. 근대 민주주의는요, 간접 민주주의가 된다. 현대 민주주의는요, 간접 민주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민주정치로 보완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직접과 간접을 3식으로 나눠서 체크할 때는 아테네 민주정치는 직접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는 간접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는 간접 민주정치를 바탕으로 하면서 직접 민주정치로 보완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렇게 좀 보시고, 그러면 아테네 민주정치 기구를 좀 봅시다. 기구. 민회, 평의회, 재판소 이 3가지인데, 민회에는 여기서는 모든 시민이 참여한다라는 것을 줄쳐놔야 돼요. 근데 이거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여성이나 노예는 제외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성이나 노예가 제외되면 모든 시민이 참여한다는 말은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성이나 노예는 그 당시에 시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은 남성, 그러니까 자유민의, 그러니까 일정 연령 이상의 자유민 남성만 이제 시민으로 봐요. 그래서 그 시민이 모두 다 참여하는 것이 민회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여성이나 노예는 빠진다. 그래서 이 말을 구분해야 돼요. 민회에는 모든 시민이 참여한다는 건 맞지만 민회에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 참여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입법,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이제 공직자를 선출하고 도편 추방제 이런 것들이 다 민회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이제 평의에서 집행을 담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평의에서 일할 사람들은 민에서 추첨이나 윤번을 통해서 선출이 된다. 우리가 추첨이나 윤번의 성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추첨이나 윤번은 이거는 저기죠. 기회균동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회균동을 강조한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재판소는 여기 범죄나 행정관의 비리에 관한 재판을 담당한다 해서 이것도 추첨이나 윤번을 통해서 재판관을 이제 여기 배심원을 선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법률 전문가는 그 당시에 없어요. 그래서 배심원들을 잔뜩 뽑아뒀고 다수결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 이런 방식이 이제 여기 재판소에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의회랑 재판소 일을 할 사람들은 민회에서 추첨이나 윤번을 통해서 선출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기회균동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 놓으시고요. 근데 민회에 참여하는 사람을 추첨이나 윤번을 통해서 선출한다. OX. 이거는 X죠. 그죠? 그래서 민회는 다 참여하는 것이고, 평의회랑 재판소 일할 사람이 추첨이나 윤번을 통해서 선출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민회는 지금의 입법부, 그 다음에 평의회는 지금의 행정부, 재판소는 지금의 사법부의 성격을 가지니까 아테네 민주정치는 권력분립 원리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권력분립이 불명확하다라는 것을 추격하는,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권력분립의 원리만 갖고 얘기해 봅시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권력분립의 원리 없습니다. 근대 민주정치 엄격히 적용돼요. 현대 민주정치 권력분립 원리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가지고 운영됐던 것은 근대, 현대고, 근대하고 현대를 비교했을 때 근대가 조금 더 강하게 지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테네 민주정치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없었다. 근거도 알아놓으세요. 왜냐하면 민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회에서 도편 추방한다고 했죠. 이 도편 추방이 재판의 형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평의에서 입법을 담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보기 어렵다. 그 다음에 제한된 민주정치였다 해서 여성, 노예, 외국인이 제외되었다. 제한 여부를 갖고 얘기해 봅시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는 제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고, 근대에 가서는, 근대도 있어요. 현대에 가서 이 제한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과정의 제한은 고대, 근대까지 있었고 현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도 횡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잘 나오게 되는 포인트가 되니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도편 추방법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는 거기까지. 근대 민주정치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여기 사상적 배경, 천부인권, 계몽주의, 사회계약론 세 가지의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시민혁명 과정에서 보면 명예혁명, 얘네는 이제 입헌군주제가 수립되었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 그다음 독립혁명은 공화정에 수립됐고 미국은, 그다음 프랑스 대혁명은 여기서도 공화정에 수립되었다. 그래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미국이랑 프랑스는 공화정에 수립된 반면에 영국에서는 입헌군주제가 수립이 되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민혁명의 영향 보세요. 간접민정치가 등장하였다라는 거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참여 제한이 있었다. 제한 기준은 성별 제한이 있었습니다. 여성 안 됐고요. 남성의 경우도 재산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별 제한은 아테네도 있었고 근대도 있었고, 근데 신분 제한은 아테네는 있었지만 이제 근대는 없었어요. 근대는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 결정권에게 제한을 뒀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입헌주의,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저항권 사상이 등장하였다. OX는 체크해봅시다. 아테네 민주정치에서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확립되었다. OX. 아테네 민주정치니까 어차피 국민주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권 개념 자체가 근대 와서 처음으로 등장했고, 그것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라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에 등장했어요. 국민주권론이 등장했고, 근데 우리가 국민주권이 등장했느냐 확립되었느냐 이것이 틀려요. 등장은 근대에서 했고요, 확립이 된 건 현대 와서 확립이 되었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이 등장해서 근대 등장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 국민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한 시대를 두고서 국민주권주의가 확립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현대 와서 거의 85%까지 이제 다 참여, 우리는 지금 84, 5% 해요.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은 그게 국민주권주의가 확립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민주권이 등장한 것은 근대, 그다음 확립이 된 것은 현대.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민주정치는 그런 사상적 배경하고 영향하고 어떤 이념들이 등장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할 필요 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 다음 페이지. 아테네 민주정치랑 근대 민주정치를 보면은 뭐 참정권을 중시했느냐, 자유권을 중시했느냐, 직접이냐, 간접이냐, 권력 분립의 원리가 명확하냐, 불명확하냐, 집단주의냐, 개인주의냐 이런 거 다 지금 설명했고, 제한이 되었다 이거 좀 공통점으로 이해해 놓으시고, 제한 기준은 좀 달랐다는 거죠. 성별, 신분에 의한 제한이었고, 근대 민주정치는 성별, 재산에 의한 제한이 이루어졌다. 됐죠? 이렇게. 그러면 근대 민주정치가 등장한 사건은 시민혁명이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대 민주정치가 등장했죠?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차티스트 운동, 선거권 확대 운동이 있죠. 요걸 통해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요즘에 자주 출제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대 민주정치가 등장한 사건은 시민혁명이다. 이거 많이 알아요. 근데 현대 민주정치가 등장한 사건은 뭐냐 하면은 선거권 확대 운동이다. 이게 잘 인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놓으시고,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선거권을 가지게 된 계층이 이제 노동자고요. 그 다음에 농민운동, 여성운동을 통해서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 특징을 좀 보시면 근대 민주정치는 간접 민주정치가 등장했죠. 현대 와서는 그 간접 민주정치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정치 요소가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참여 민주주의가 확대되었다. 요거. 그래서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을 참여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참여의 폭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재산가만 참여하다가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 여성으로 확대됐죠. 그래서 두 번째는 참여 방식이 다양해졌어요. 근대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면 오로지 한 루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한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정당 활동화 참여, 이익집단, 시민단체 또는 언론의 영향 이런 것들이 많이 커지게 되면서 다양하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실시, 직접민주정치 실시, 전자민주주의 실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참여 방식을 다양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간접민주정치를 바탕으로 직접민주정치 요소가 가미되었다 해서 국민투표나 국민소환, 국민발안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개념 OX 양가로 1번, 2번 있죠? 이거 쭉 지금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풀어보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 일단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참정권이 인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현대에 와서 있게 되는 일이죠. 고대 아테네에서는 노예라 하면은 남자라 하더라도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대에서는 뭐냐면 남자를 하더라도 재산권이 없다 이러면 참정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 남자에게 참정권 인정된 거는 현대 와서 있게 된 이런 일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입헌주의 원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근대하고 그 다음에 현대까지 보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입헌주의 원리가 등장한 거는 근대예요. 근데 그 원리가 현대까지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헌주의 원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는 근대하고 현대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 전쟁, 외교 등의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민회에서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민회가 나왔으니까 고대가 되겠죠. 그죠? 아테네 민주정치. 그다음에 참여 민주주의가 더 활성화되었다. 이거는 현대. 우리가 현대의 민주정치를 참여민주주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폭이 넓어졌다. 양적인 측면. 또 한 가지는 선거 이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또 폭넓은 참여 방식이 등장한 거죠. 뭐 정당이나 시민단체, 이익집단, 언론 이런 것들의 영향이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에서는 선거밖에 없으니까 죽자사자 선거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근데 현대 와서는 선거 시즌이 아니어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대의 이 참여민주주의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정치 참여 기회가 보장된다. 모든이니까 또 현대에 와서 있게 되고,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하는 거는 근대하고 그다음에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그것만 하는 게 근대고,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직접민정치로 보완하는 게 현대민주정치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대, 현대를 다 봐야 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직 담당자를 추첨이나 윤번을 통해 선출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입헌주의의 원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대, 현대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대와 현대를, 입헌주의 원리를 다 이해하시면 돼요. 등장한 것은 근대고 이어진 거는 현대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세요. 전쟁, 외교 등의 공적 사안을 민회가 결정하였다. 고대 아테네. 그 다음에 천부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근대입니다. 현대는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부인권 사상을 우리가 자연권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권 사상. 그러니까 천부인권은 신이 부여한 인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인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던 것이 근대 사회의 특징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사에서는 실정권 사상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거에 현대로 이어지게 되면서는 현대의 실정권 사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천부인권 사상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건 근대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타난 문제를 현대 사회에서는 실정권 사상으로 보완하였다. 이런 흐름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계약서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였다면 근대의 아테네 민주정치가 여기에 해당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거는 근대, 그 다음에 현대까지. 민주주의는 다 어차피 국민주권 아닙니까? 아테네는 왜 안 됩니까? 주권 개념이 근대 와서 등장했다고요. 그죠? 그리고 국민주권의 원리가 근대에 등장했고 현대에 확립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좀 등장 시기냐 확립 시기냐 좀 구분해서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고 시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거를 통해 대의기군 민회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되면 근대 와서 있게 되는 이런 일이죠. 성별, 재산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이 존재했다. 근대죠. 제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고대와 근대 특징인데, 기준이 성별, 재산 기준이다. 이렇게 되면 근대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성별, 신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되면 고대 아테네가 되는 거예요. 그
그다음에 시민들은 최고 의결기관 민회에서 모여서 공동체 문제 토론하고 법률 제정, 과세, 의결 등의 이렇게 중요한 결정. 민회가 나왔으니까 고대가 되는 것이고, 간접민주정치는 시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이 어렵겠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정치를 가미하였다. 이건 현대 와서 있게 된 일이라고 했죠. 직접민주정치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국가의사결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국가 의사결정을 대표에게 맡기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이게 이렇게 되면 간접민주정치라는 거죠. 일정한 재산과 교양 같은 시민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근대 민주정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대표에게 맡기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이게 간접민주정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대표를 뽑는 선거에는 제한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근대 민주정치 특징으로 가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답식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입헌주의 사상은 현대 민주정치에서 등장하였다. 이거는 근대 민주정치에서 등장을 했고 현대에 와서도 적용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입헌주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해서 그때 등장했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보통선거는 근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었다. 보통선거는 보세요. 요거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죠. 보통선거의 반대말은 제한선거죠. 선거권을 부여하는 과정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는데, 제한이 있는 게 제한선거, 제한이 없는 거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보통선거죠. 그러나 보통선거는 이제 현대 와서 등장한 이런 것이 되겠고, 평등선거란 개념이 틀려요. 보통선거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과정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차별을 두지 않겠다. 이게 보통선거고, 평등선거는 보통선거가 이루어진 이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표의 가치를 똑같이 맞춰주겠다, 사람마다. 이게 이제 평등선거에 해당하는 거죠. 근대와 달리 현대 민정치에서는 직접 민정치 요소가 일부 채택되었다. 그죠? 간접 민정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민정치 요소, 국민 투표, 국민 발언, 국민 소환 이런 것들이 보완되었다. 고대와 달리 근대 민정치에서는 중우정치의 폐단이 나타났다. 우리가 중우정치의 폐단 요거 봅시다. 요거는 무리중자예요. 어리석을 우자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전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중우정치다 이렇게 되는데, 중우정치의 폐단은 참여가 확대될수록 이거는 커져요. 어떤 중대한 결정사항을 내릴 때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다 보면 그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까지 다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우정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고대가 참여의 폭이 가장 넓었기 때문에 고대에서 중우정치의 폐단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민주정치, 간접민주정치 이 두 가지 비율이 섞여 있는데, 이거는 직접민주정치 요소가 더 확대될수록 중우정치의 폐단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테네 민회에서는 여자 노예구는 참여할 수 없었다. 이건 제한이 있었다는 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시민혁명 직후에 자유주의 확산과 보통 선거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통 여기 자유주의 확산은 시민혁명 직후에 이루어진 거 맞죠? 이거는 맞지만 보통 선거제도가 도입된 거는 현대 와서 있게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선거는 선거권 확대 운동을 통해서 이제 확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있게 되는 일이에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계몽사상, 사회각설, 그 다음 하나 더 친다면 천부인권사상, 이렇게 세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맞고, 의회주의 위기는 행정국가 현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요거 좀 봅시다. 의회주의 위기, 행정국가 현상, 요거를 좀 보시면 우리가 사법부가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빼고요.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를 체크를 해주면 우리가 근대에 와서 봅시다. 근대하에서는 입법부하고 행정부 중에 누가 클까요? 이때는 입법부가 커요. 이게 이때는 우리가 소극적 국가 간에서 작은 정부 시대란 말이에요. 행정부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입법부는 또 의회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이 막강한 그런 시대가 근대다. 이렇게 되고 현대에 오게 되면서는 입법부랑 행정부 중에서 누가 커져요? 이거는 행정부가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큰 정부 시대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행정부 요게 이제 복지 때문에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 현대에서 입법부는 의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부가 비대지게 되면서 의회주의 위기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의회주의 위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의회주의는 행정국가 현상, 행정부가 커지는 행정국가 현상으로 이 위기는 더 커지게 되었다는 것은 맞는 말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고대 아테네와 달리 근대 민주정치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공직참여 기회가 부여되었다. 모든 시민에게 공직참여 기회가 부여되었다. 이거는 아테네에서도 그렇게 됐죠.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공직참여 기회가 부여가 됐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근대 민주정치는 그렇지 않았다.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근대 민주정치와 현대 민주정치는 모두 보통선거 원칙이 확립이 되었다. 보통선거 원칙이 확립된 거는 현대에 와서만 그런 거죠. 근대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는 근대와 현대 민주정치와 달리 정치 참여에 제한을 두었다. 근대에도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죠? 현대에만 없는 겁니다. 제한은. 틀렸어요. 근데 근대와 현대 민주정치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와 달리 치자와 피치자 일치를 추구하였다. 치자와 피치자 일치를 추구하였다. 이거는 국민자치예요. 국민자치. 그러면 민주정치는 다 국민자치 원리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달리 이랬기 때문에 틀리는 거죠. 이거는 맥락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일단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자치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국민자치를 실현하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민주정치랑 간접민주정치.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어떤 게 더 국민자치에 보다 충실하죠? 직접민주정치가 보다 충실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게 직접민주정치와 간접민주정치는 모두 국민자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거는 이게 조금 더 우세하다. 조금 더 충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자치 실현 방안은 그러니까 여기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국민자치 실현 방안은 직접민주정치다. 간접민주정치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국민자치의 실현 방안인데 보다 국민자치에 충실한 것은 직접민주정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정확한 거고요. 네, 그다음 보통선거의 실시 여부는 근대와 현대 민주정치를 구분할 수 있다. 그죠? 여기는 근대에서는 제한선거가 실시됐고 현대에 와서 보통선거가 처음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는 국민주권에 근거한 정치 측면을 국민주권은 이거 주권 개념 자체가 근대 개념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고대와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고대 아테네에서는 국가 주요 사안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다. 이거는 맞는 거죠. 직접 민정치 여기서 시민들에는 여성이나 노예는 빠지는 개념이라고 했죠.
근대 민주정치에서는 보통선거 원칙 확립된 아니라고요. 보통선거는 현대에 해당합니다. 아테네 민주정치에서는 근대 민주정치와 달리 입헌주의 원리가 확립되었다. 입헌주의 원리는 이제 근대 민주정치에서 등장한 거죠. 아테네 민주정치는 입헌주의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테네 민주정치와 근대 민주정치는 모두 천부인권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천부인권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건 근대 민주정치만 해당합니다. 틀렸고, 근대 민주정치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공직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거는 이제 저기서만 아테네에서만 이렇게 되고, 모든 성인은 아닙니다. 아테네도 모든 성인이라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남성, 자유민인 남성만 거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 고대 민주정치는 현대 민주정치와 달리 입헌주의를 통해 기본권이 보장되었다. 입헌주의가 등장한 건 근데 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거 잘 하시고, 고대는 입헌주의랑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대, 근대, 현대를 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근대 민주정치에서는 의회 구성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보통선거가 적용되었다. 보통선거는 현대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선거 자주 나오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에서 뽑은 거예요, 선택지를. 이거는 다. 그래서 이거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넣다 보니까 반복되는 건 그만큼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는 민회에 참여하는 시민은 추첨의 의무를 통해 결정되었다. 민회에 참여하는 시민은 다 참여하는 거고, 민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평의회당 재판소에 일할 사람을 추첨이나 의무를 통해서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는 모든 성인 남녀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아니잖아요. 남성의, 자유민인 남성에게만 부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민주정치에서는 대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정치가 보완되었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민주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민주정치 요소로 보완한 것이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이다. 고대 민주정치는 근대 민주정치와 달리 계몽사상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 근대 민주정치가 그렇잖아요. 계몽사상. 우리가 계몽사상 막연하게 앉지 마시고요. 이성을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을 계몽사상이라 해요. 그래서 이성 중심의 이런 것들이 강조된 것이 근대에 와서 있는 일입니다. 근대 민주정치와 현대 민주정치 모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를 기초로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초로 한 건 맞는데 근대 민주정치에서는 등장했지만 확립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 확립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어쨌든 국민주권 원리를 원리로 하였다라는 거는 두 가지 공통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2강 들어갈게요.